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재 발굴자에게 조속한 답변을,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입학비리 의혹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려대학교의 책임 있는 처분을 기다립니다.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입학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을 내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곳은 바로 자유, 정의, 진리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들의 함성이 살아 숨쉬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의혹을 해소하는 그날까지 무대에 있는 함성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행동하는 지성의 표상으로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고려대학교 학우들의 예지에 담아 구호를 외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구절만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삼성 소리 왜곡하는 진영 논리 물러나라!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행진 과정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교 본관 쪽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지나게 될 텐데 그때 포스트잇에 학우분들의 요구사항을 적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맨 뒷줄부터 집행부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분들 지금 일어나셔서 포스트잇에 글을 안 쓰신 분이 있다면 지금 요구사항을 써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기 전에 제 앞에 세 줄로 정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에 서서 같이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동하게 오른쪽 그 뒤로 잠깐만 이동할게요. 저 이쪽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저희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뒤로 가겠습니다.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 다 나와주세요. 네, 저희 이거 다 치워줘야 이동 가능하거든요. 자, 이동 가능하니까. 혹시 죄송한데 피켓 받으신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호를 외치면서 승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죄송한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오,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시면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소리 왜곡하는 진영논리 물러나라! 네, 바깥으로 죄송한데 한 번만 나가셔서 네네네네네,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감정소리 왜곡하는 진영논리 물러나라!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감정소리 왜곡하는 진영논리 물러나라!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감정소리 왜곡하는 진영논리 물러나라! 딱 조심해주세요, 밑에. 오늘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졸업생이 지금 이제 도로대 교문에 자격으로 참석을 해주셨대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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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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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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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감정소리 왜곡하는 진영논리 물러나라! 네, 저희들의 동맹에 고려대학교 동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강 앞에서 잠시 멈춰 앞서 적어주신 요구사항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은 동강 요구사항을 적으신 포스트잇을 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우분들이 포스트잇을 붙여야 합니다. 기자분들은 뒤로 물러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 학우분들 붙이고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테이블? 학우분들이 포스트잇을 붙여야 합니다. 기자분들은 물러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세 분씩 그냥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 학우분들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귤 좀 조금만 더 갖고 갈게요. 학우분들 나와야 하니까 기회 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가 좀 보입니까? 저희 나가시는 분들도 나 하나도 안 보여. 넓게 벌릴게요. 삼각대를 이빨 올려가지고 화면이 안 보여. 겉에다 자기가 써서 붙이나 보다. 여기다 하나씩 붙이고 들어가요. 포스트잇 다 붙이 나와주셔서 저한테 재질로 다시 정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질로 정렬 부탁드립니다. 포스트잇을 붙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시니까 조금 앞으로 들어서 할게요. 덕세라가 요기욕하니까 감이 갖고 온 사실 있어. 정관을 바라보고 저희의 주제에다가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삼성선이 왜곡하는 기념물이 물러나라! 김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삼성소리 왜곡하는 기념물이 물러나라! 물러나라. 김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삼성소리 왜곡하는 기념물이 물러나라! 김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삼성소리 왜곡하는 기념물이 물러나라! 수상비문적으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후문으로 나와. 저희 후미. 저 뒤쪽으로.
찍으셨으면 좀 뒤로 오세요. 찍으신 분 뒤로 오세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집회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치료 박수를 치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궁금하신가요? 여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길래 다들 어떤 걸 진짜 감동적인 네, 다시 자리 고요. 또 투표를 진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한비랑입니다. 앞쪽에 특별한 그러면 다음 순서로 자유반을 신청해주신 고려대학교 졸업생 비하람 하모니의 자유반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사부 대학생, 졸업생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정의와 자유와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뜨거운 촛불을 들고 나와주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방금 전에 생각을 비춰보면서 이 감정을 고려대학교 조금 복잡하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분들도 알겠지만 사실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그리고 저희는 바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와주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부정 입학, 입시 비리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촉구하고 또 그런 것이 있었다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똑바로 밝혀서 실추된 고려대학교의 위상을 다시 살리고 정의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닙니까?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1000명에 이르는 고대인들이 촛불을 들고 여기에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입학처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조국민 왜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내 인생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 꿈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학우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민과 같은 사람들의 무게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의 무게가 다릅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어떤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그 의혹들을 하나하나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 인턴을 했고 심지어 논문을 쓸 때 표본 추출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 그때 그 학우는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제1저자의 권한으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논문을?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혹투성이 뿐인데 고려대학교 입학처는 어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 정의, 진리를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에 도대체 어디에 이념이 개입하고 어디에 좌우 개념이 개입되는 겁니까? 반성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 가치들을 실현하고 그 가치들을 지키는 데 노력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부끄럼 없는 행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김어준 그 TV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감히 정의와 자유 그리고 진리를 똑바로 바로 세우라고 외치는 우리의 이런 함성을 더러운 정치 논리를 입혀서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휘둘려야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바로 그들이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어째서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가 있어서 정의와 정의를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눌릴 겁니까?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학우들은 얼마나 죽어라고 놀고 싶은데 못 놀고 공부했는지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게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조리 편법과 부정에 불공정에 짓눌려버리게 가만히 좌시하고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께 졸업생으로서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졸업생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불의와 불공정, 편법에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진리,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지난주와는 조금 대조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우분들, 다른 졸업생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저희 다른 졸업생 선배님들도 이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양심에 떳떳하게 고려인답게 우리는 끝까지 정의와 공정을 관철시킵시다. 네, 입학처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규명하라 이렇게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조국의 딸 조민의 입시 입학 비리 규명하라. 감사합니다. 대본을 하나도 보지 않고 자기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학우님께서 정말 오른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노래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 특별히 계기로 저희가 기계로 다시 하는 바람에서 준비된 노래입니다.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사소하게 나갈 것을 노래 다시 만난 세계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실 때 나는 영어 적었고 중간 안 맞아. 재밌을 것 같아요. 중간부터 적었다 싶어요? 네, 그럼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행진 때 포스트잇에 많은 얘기들 적어주셨고 그 얘기들을 한번 다시 같이 읽으며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분명 헛된 것이었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유리 발표를 말합니다. 입시 비리는 거부될 수 없습니다. 그 적은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겁니다. 행동과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을 교육 이념과 행동이 다른 대학이 있다? 취지자료 폐기됐다 변명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세요. 고등학생이 논문을 저자라는데 사실 확인도 않고 합격시킨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입학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입학 취소시켜 고대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입시 비리 진상규명 진영논리 배척해라. 진영 논리를 배척하라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길 바란다. 자유, 정의, 진리를 외치던 학교는 어디로 갔나요? 자유와 정의, 진리를 정의, 학우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께서 분노와 함께 구조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우분들의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고려대학교는 필요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응답해야만 할 시간입니다. 우리 학우들은 피하는 노력으로 이곳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이런 학우들의 노력을 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고려대학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만 합니다. 늦은 날씨에도 이곳 집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준비된 교가 같이 비판하고 집회에 준비된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현재 교과 음원이 준비되지 않았다. 종합회장은 어디 있습니까? 종합회장 나와라! 마지막으로 종합회장 어딨냐? 구호 한 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누가 짓는데? 종합회장 어딨냐? 나와라!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함성소리 왜곡하는 진영논리 물러나라! 이상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은 사퇴해라! 종합회장 나와라! 핸드마이크. 박대회장 어딨냐? 종합이 우리 대표 아니냐?デモは終了したようなんですが、参加した学生たちが学生会長どこだと叫んでいますね。何か問題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 학생회장 어디 있냐? 학생회장 어디 있냐? 학생회장 박대회장 나와라! 응답하십시오! 20대 재수생도 분노한다! 안경을 고대 올려다 실패해서 이렇게 나왔다! 아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해라! 마이크 줘라! 마이크 줘라! 한마디 해도 요 안으로 잠깐만 들어가도 있습니까? 네! 한마디만 제가 울분을 참지 못해서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제 20대 재수생 중에 하나인 백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현역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지망했지만 아쉽게도 수시 지원을 했는데도 결국 제 실력 부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차로 건대 들어갔지만 제가 사실 대학에 대한 미련도 있었고 제가 전체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어서 대학을 다시 나오고 다시 이제 올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대를 위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실패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패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 현실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학점을 매우 심각하게 나쁘게 받으면서도
공부를 장려하겠다는 말로 장학금을 6년 6번 연속으로 1,200만 원을 타갔습니다. 저도 그러면 장학금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는 장학금을 안 줬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안 받은 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최소한 자기소개서에 어떤 허위 사실을 적거나 뭐 정말 어떤 일도 만들어내서 적거나 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떨어졌습니다. 만약 당당하게 정치인의 딸도 떨어지고 다른 학교 가고 열심히 살아온다면 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당당함과 정의로움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정한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노력해가지고 들어오신 여기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한 재수를 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었지만 제 주변에 재수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친구들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 분노하면서도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제가 너무 슬퍼서. 누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다 편하게 길이 열려 있는데 누구는 가시밭길을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발에 피가 나도록 걷고 있습니다. 괜찮아. 재수생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친구들도 지금 누구는 학점이 낮게 나왔고 누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모두가 지금 만약 장학금을 받았으면 학교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지금 장학금을 못 받았다고 학교 앞에서 뭐 난리 피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의 삶을 알고 더더욱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그 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부정당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거나 막 법적인 문제를 막 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처벌은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의적인 처벌로서 사퇴를 할 수 있다. 사퇴가 어떠한 법조에 나오는 법적 처벌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사퇴하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얼굴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어떠한 사람의 말처럼 마스크나 끼고 나와서 말하지 말라고 했길래 저는 그냥 얼굴 떳떳하게 들이매고 요 동대문구 희경이동 백상우라는 20대 백수가 한 명 나왔습니다. 20세 백수 2000년생에 예?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알바이고 토착 외구이고 일배충입니까? 유시민 씨! 조국 씨! 민주당!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뒷조사 해보세요. 예? 네, 정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래가 전망된다. 다 나와주세요. 무시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적당한 처벌과 적당한 사퇴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다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또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얻은 게 있다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두 번째 예, 친해야지 나와봤습니다. 지금 20살 청년의 그 가슴에서 피를 구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걸 저희가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갈 길이 멉니다. 과정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사실 군사적으로 제가 아직 군대도 항상 군사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제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라서. 오늘 지금 이 고려대 제 2차 이건 뭐냐면 저번 1차 집행부가 이번에 2차 집회를 총학생회에서 남겼는데 참석한 학생들 제가 지금은 그쪽 분야에 관심을 잘 못 가지고 만약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다면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데 아직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좋은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그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었는데 지금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건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어떤 얘기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행할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규탄해야죠. 규탄은 어떻게? 나와서 규탄해야죠. 지금처럼 오늘처럼 하면 안 되죠. 더더욱 나와야죠 열심히.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비슷한 저는 실패한 사람으로서 나왔고 그냥 실패해서 억울해서 좀 나왔고 원래는 억울하지 않았는데 좀 불공정한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좀 나왔습니다. 失敗した人としてちょっと悔しい思いをしてきました。悔しい思いっていうのは前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回の作品でそう思ってきました。来年も受けられますか？ 내년도 그 고려대학교 아 예, 감사합니다. 受かってください。頑張ってください。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문대학 신문사 좋아하는데 제 그냥 그 나중에 여기 있는 책들거든요. 나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사실 조국과는 저희는 스탠스가 조국을 뭐 사퇴하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 고대는 그 입학처가 명확히 그 검증을 안 하고 뽑은 그거에는 입학처의 분노, 대학 분노지. 저기 방금 재수생이 와서 조국 사퇴하라 이랬는데 그러면은 사실 색깔이 묻어나잖아요. 정책이 어떤 식으로 취하든 간에. 그래서 저희는 명백히 정규전 선택이 아니라 그 입학처에 대한 분노로 모였는데 지금 이렇게 시위가 좀 아쉽게 끝난 게 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교가 어떤 입장을 좀 앞으로 보여야 한다고 좀 보세요? 어떻게 좀 규명을 해줘야 될까? 지금처럼 뭐 자료가 없다 이런 솔직히 고대가 자유, 정의, 진리라고 저는 배웠는데 최근 학교가 보여주는 행보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거 학생들이 학교가 부끄럽지 않게끔 제대로 규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말 없다라는 것을 어떤 근데 사실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 일반 학생들이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진짜 없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러한 것들을 사실을 명백히 밝혀줬으면 더 이상 뭐 이익에 관계돼서 판단하지 말고 학교 측에서 정말 자유정의 진리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이거 좀 들어. 토요일 7시입니다. 네, 7시 광화문 3번 출구 앞에 오시면 학생들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주최하는 거죠? 신산호맹입니다. 네? 신산호
산호맹이요. 신사회를 만드는 노조국 연맹입니다. 그 산호맹이랑 다른 거예요. 노조국 연맹이요? 네, 노조국 연맹. 네, 조국 X. 아, 조국 X라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했습니다. 몇 잘했다. 대학교가 뭐 건가요? 일단 서울대생하고요, 당국대생하고 고려대생 졸업생 아까 이아람 씨가 같이 있으십니다. 오늘 집회가 되게 저조한데 혹시 왜 그런다고 보시나요? 저는 정치색이 묻었다라는 여론이 계속 물타기가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위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서울대도 어제 갔다 왔는데 계속 정치색이 입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유시민이 최근에 이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나온 이유가 자유한국당 알바생이라서 그렇게 끼고 나온 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민노총은 마스크 끼고 안 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민노총도 그러니까 그렇고 내가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마스크를 끼고 나왔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탄압과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올까봐 무서워서 마스크를 낀 건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시켜서 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영 논리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대학 우리는 절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이 상황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언론과 여론 물타기 때문에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당당히 내시고 마스크를 벗어도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제발 짓밟히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갔는데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참석은 누구나 다 참석이 가능한가요? 일단 단상에 올라오시는 자유 발언은 웬만하면 학부모님과 학생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존 뭐 다른 정치색이 있거나 뭐 저번 서울대처럼 정치색이나 다른 정치인, 특정 정치인이 연상케 되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들의 소원을 적는 종이 날리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네. 내일 7시 집회는 어떤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저희는 있습니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그게 제일 큰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7시? 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토요일 뵙겠습니다. 네, 토요일 뵙겠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관에 있으면요 3월 7시 오후 출구에서 대학생 전국 대학생회를 대상으로 밤 7시에 시작해서 청와대 앞으로.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쪽 어디로 좀 우회해서 간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회한다고 해서 애국당 집회랑 섞이지 않게. 애국당 집회는 어디서 하지? 애국당 집회도 같이 그쪽 뭐 간다고 하신다고 막 그런 게 이제 신고할 때 그러더라고요. 주민센터 그쪽이요? 그쪽 말고 반대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경복궁 왼쪽 담벼락 옆에? 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거기 있어요. 서 있을 것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아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 패드는 조영애 회장 제가 수배입니다. 그래서 이 패드가 미국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나도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만나겠네. 지난번에도 패드 문제니까 그리고 내일 목욕 문제니까 지금 어디서 사요? 장안동? 내일 몇 시 한다 지금 뭐예요? 3시? 3시 한다 교부 타워? 성명문 낭독하고 계시다 청와대가 들어가는 오늘 집회는 배경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여기 방송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있나 봐요. 대한민국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연방방송 쪽에 영상을 물어보신다면 말이야.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봐가지고 저희 쪽에 사연을 가져왔으니까 何よりやっぱり自分が頑張ってきたからこそずるいことをした人がいたってことが悔しいっていう気持ちをすごい伝わりました。 그 흰색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거는
되게 알겠습니다. 와닿았대요. やっぱりそれを改めてこのカメラに向かってそのチョ・グクさんだからこそチョ・グクさんへの思いをもう一回いただけないですか? 조국사의 어머니 조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밝혀진 의혹들 사실 거의 다 사실에 가깝고 뭐 가짜 뉴스도 공격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당수가 사실상 드러났다고 보고 만약에 법적 책임을 제가 어떤 법적인 걸 제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도의적인 책임은 들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고 僕らは日本のメディアだからこそ日本と韓国のこともちょっとせっかくだからすごく勉強されたからこそ聞きたいんですけど、僕らは日本のメディアです、だからすごい勉強されてるお兄さんだからこそ日本と韓国の今問題についてもちょっと話聞かせてもらえませんか? 되게 많이 배우신 것 같아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한국이랑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역사적으로 좋을 수가 없는 관계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もう個人の感想とかそういう思ったことでいいです。先ほどムン・ジェインさんの名前をすごく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も、ムン・ジェイン大統領個人についてはどう思いますか?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내선 캐치프라이즈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안타깝다 생각하고 어떠한 심오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정말 배울 게 많고 아직 배운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뭔가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저는 아직까지 학생으로서 그냥 제가 느낀 것, 제가 학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러 나온 겁니다. もうこれ以上は言えないって自分は学生としてここに来たんだからもうこれ以上言えません。なるほど。じゃあ最後にテロップとか載せるためにお名前とご年齢っていうのをちゃんと今教えていただけないかな? 마지막으로 이름이랑 나이 좀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백상우라고 하고요. 20대입니다. 만으로는 18세죠. 백상우. 네, 백상우.わざわざ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일본 어느 방송이시죠? 네? TBS? 일본의 TBS? 혹시 뉴스캐스트인가요? 뉴스캐스터 キャスターじゃないです。ちょっと逆に韓国のメディアの方ですか? 하나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미우리하고 3대까지 갔다 인터뷰, 온 이 방송은 이제 소리 재팬이라고 우리가 저희가 연락받은 곳은 이제 뉴스캐스트라는 곳이라 가지고 소리 재팬이랑은 다른 곳 같네요. 일본 쪽에서도 대단히 이곳에 대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シュリさんもっと後ろからっていいこの人たち込みの横って Introduce yourself. TBS 쪽에서 이제 오케이. 그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誰かなんか聞いてください. 누군가 한 명 질문해 주세요. 일단 저 본인 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自己紹介お願いします。 TBS のサンデージャポンという番組のディレクターをやってる福島と言います. 일본 방송국 TBS의 썬데이 재팬이라는 프로그램의 디렉터 맡고 있는福島です. 오늘 이 고려대 촛불 집회 오신 이유가? ここに来た目的は何ですか? 日本と今韓国がちょっとやはり政治的に対立しているのでその取材をしに来ました.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왜 그런지 찍고 싶어서 오셨대요. 일본이랑 사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책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지. 일단 사이를 일부러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을 잠시 얘기해주고요. 저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말씀해주세요. 우리 지금 어머니께서 얘기해주세요. 시리상.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그러니까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현 정부의 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득 그런 게 좀 어려울 때.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렇게 나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今の政府がもっとこの関係を悪化してるって。日本の政府が。いやいや日本じゃなくて韓国の政府が。はい。韓国政府が。文大統領が。日本
政府としてはやっぱりムン大統領が、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今の関係を悪化させてると思っている部分があります。やっぱり韓国政府の対応が。はいよいいよもういいよ。ごめんね難しい。じゃあ皆さん逆に質問なんですけど、韓国の方からすると今回の日韓関係の対立はやっぱり日本が悪いと思ってますか？それともムン大統領に問題があると思ってるのか？ 지금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거는 일본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후자죠.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감정은 있는데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예민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취재진들도 아니 정치적인 문제 이야기하면 어때요? 저희 표현 자유가 시민들 외쳐보시죠. 아니 상황을 좋게 이렇게 살기 좋게 자 그래서 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일본에 지금 기자들이 왔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좀 잘못한 건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잘못하다고 같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 지금 시간이 얼마 이야기를 없으니까 하면 저 통역하시는 분. 네. これ今生配信されてる。 우리가 뭐 독재 시대예요? 그럼 무슨 독재 시대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더 이제 가셔야 된다고. 네. 問題な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일본과 그다음에 좋은 우정의 관계로 나가고 싶다. 네, 그 말씀만 좀 해주세요. 네. 네. 남아있다. 아 맞다. 문제 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야, 나하고 일부러 몰라 근데. 別になんか問題がある感じではないよね。けどとりあえず会ったことはい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기요 문제 지지 안 한다고 전해주세요. 자 어머님. 네. 네, 지금 아까 잠깐 입학처에서도 잠시 말씀하는 걸 들었었는데 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니야 여기 교수들이 친구가 많은데 네. 그래도 되죠 뭐 하긴. 네네. 예. 그래요. 아까 본인도 여기 졸업생으로 네. 예, 뭐 구체적으로 밝혀도 괜찮습니까? 몇 학번 뭐? 7, 8학번. 네. 7, 8이세요? 네. 자 오늘 지난주 1차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입학 비리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든다라는 게 다른 국민들, 굉장히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굉장히 어떤 젊은 학생들이 정말 아스팔트에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다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2차 집회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이게 중간에 뭐 집회를 안 한다는 소문도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색 선전을 좀 한 게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앉았던 학생 얘기로는 학생 회장단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보면은 이 언론에서 진영 논리라는 어떤 또 프레임으로 써가지고 이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그러니까 서울대가 위축시키려고 예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 그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호랑이들아, 자유, 정의, 진리를 잊지 말고 진짜 후회하지 않을 것에 걸었으면 좋겠어. 젊잖아. 그리고 피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없어. 직면한 거는 열심히 해결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라요? 아주 나쁜 시나리오 2개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은 소리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있는데 김정 일위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저는 사령관으로서 남한을 방문할 것이다. 그러면은 3천만 정도는 숙청을 하거나 3천만 중에서 일부는 숙청을 하고 2천만은 이제 이민을 갈 거다. 그럼 나머지 2천만하고 북한 2천만 명, 4천만 명 가지고 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거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언이? 네, 망언이죠. 망언이라고 봐야죠.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일본하고 사이 나쁘죠. 내가 일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동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좀 약간 좀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런 걸 내가 처음 봤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도 지금 뭐 대사를 초치를 했네. 어쩌네 초치한다는 글쎄요. 그거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 맞지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을 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상황 파악을 좀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제 기준으로는 그런 것 같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손 털고 어디 딴 데 가서 살아볼 때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또 여기서 어떻게 뭔가 좀 더 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수많은 가족 비리,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는데 지금 본인 당사자를 포함해서 청와대 민주당은 더 밀어붙이는 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그 논란이 되면은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보통 사퇴를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근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통탄스러울 지경이에요. 그 국민들이 그냥 그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글쎄요. 국민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박지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나라고, 그 다음에 엄격히 말하면 사회주의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사 전공하신 서울대학교 박지한 교수님이 사회민주주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글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좋으면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다 누가 해주겠지. 여태까지 잘 굴러왔으니까. 근데 요즘 작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랑도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그리고 이 안보 공백을 무기를 많이 사서 해결을 할 모양인데 그 무기를 사도 운영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품 하나 쓱 빼고 줘도, 그냥 고철덩어리 줘도 할 줄 모르고 고칠 줄 모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국민 세금만 또 날아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중파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파라면 KBS, MBC, JTBC 안 봐요? 네. 보시지 않는 이유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언론인의 기본 윤리가 안 돼 있어요. 적어도 객관적이긴 해야 할 텐데 한쪽으로 너무 편향돼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방에 가면은 아예 KBS를 고정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 돌아가는 한국의 실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몇 년 전에 미장원을 갔더니 그 미용해 주시는 분이 이러다가 나만이 북한 되는 것이 합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나만이 북한 되는 거, 그 다음으로 나쁜 거는 베네수엘라화 되는 거, 그런 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 한 어머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뒤에 지금 또 고대 모기를 찾으셨는지 한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 언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언론이 있어요. 어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혹시 뭐 좀 정치적인 지금은 정치적인 게 어떤 뭐 경제, 국방, 외교 전부 총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을 하시는데 그게 불법 탄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예민합니다. 네, 좀 그냥 뭐 느끼시는 대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성 비하가 2006년도 5년도에 제가 고민한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2005년 6년 그때쯤 우리나라를 정말 그 상황이 굉장히 나는 힘들었는데 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 보려면 어떤 대통령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적어도 김정은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김정은으로부터는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을 제일 원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박근혜 그 대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그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왔을 때인가 상암동에 왔을 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공연을 보고 나서. 근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분이 경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느낄 때 무슨 얘기 비판을 할 때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면 뭐 숫골이네 뭐네 그런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경제적인 면에서 잘못한 사람은 같이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김정은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해줄 분이 그 당선될 가능성보다 경제 쪽으로 얘기하면 더 당선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지킬 그런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 다음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에 김정은으로부터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선 가능성 면에서는 경제를 일으킬 사람이 날 것 같아서 이제 그분을 뽑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또 한 번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원이 나는 김정은으로부터는 제일 싫어요. 그럴 사람 중에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뽑았어요. 사실은 뽑았는데 4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본 게 아니니까. 어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티블리 피시를 버리고 도망을 갔네 어쩌네 그런 말들을 이제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걸 버렸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분노를 한 건 그래도 공적인 역할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중요한 기밀이 담긴 걸 버리고 나만 도망가? 그때 제가 분노했어요. 근데 그건 버리고 도망간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법원에서 그 판결 났어요. 그거를 그 증거 확보를 그 사람이 버리고 갔다.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이럴 때 그 국가기밀 중요한 거를 나 급하다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때 제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뭘 믿지 말아야 될지 이게 뭐 아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분노라 그럴까 섭섭했던 거는 그 중국에 전승절날 거기 올라간 거 그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거는 미국한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고 정말 힘든 거야. 나 그거 하나는 딱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뭐 어느 대통령이고 쭉 보면은 왜 그런 거 없겠어요. 하나씩은 다 있겠죠. 그래도 뭐 100%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하나 빼놓고는 제가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없었고 근데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네. 지금 그 조국의 이 비리 실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비리들이 계속 밝혀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예, 그런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입장은 증거 나와봐야 할 텐데 제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이 촛불 정권의 태동 시절부터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 전에
촛불 여론하고 같이 합류화돼 가지고 정말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지금 의구심을 와서는 예, 조직적으로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쏟아져 나온 얘기가 뭐 웅동학원을 이걸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자가 그 아버지는 업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 했고 그다음에 얼마를 빼먹었고 안 갚았고 그것도 저기 뭐야 그 뭐지 그 부도를 내버렸고 이런 거를 이렇게 수없이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업할 때 들이킨 것도 사건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최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그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의 위기라고 생각할까요? 보수가 분열돼 있어요. 분열돼 있고 분열돼 있는 게 그게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싸움 붙이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다 마음들이 갈라져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이게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수들 마음이 그런 데 있겠죠.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데 거기 이용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갈라져 있으면 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말 안타깝고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그렇게 그럴 일도 없이 뭐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성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대통령을 가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 싱글인 게 이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웬만하면 다 결혼을 하셨을 텐데 나 힘들 때 에이 나 이거 진짜 화나 이러고 남편하고 한번 탁 해버리면은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건데 그걸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국정이란 무거운 짐까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 텐데 그 싱글 대통령인 거하고 여성 대통령인 거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김정은이하고 그렇게 김정은으로부터 날 지켜주지 못할 사람보다는 100번 나니까 그러니까 뽑은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 민도가 여성 대통령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은 안 됐구나. 그리고 여자가 뭐 시키면 아 집까지 뭐 이렇게 이러는 거 그게 사실은 뭐 여성이 내가 월급을 봉투 다 갖다 준다고 그게 여성의 그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여성 남성 그 동등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여성 보스가 지시를 해도 남성이 하든 여성이 하든 똑같이 그 올바른 지시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많은 어르신들께서 네. 그 매주 토요일이면은 그 서울 도심의 아스팔트 광장에 나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아, 네.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네. 네. 혹시 동참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쪽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 어떤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심정은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심정은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뭘 바라겠어요? 내가 공천 하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서 살기 싫은 거 그거는 절대로 싫은 거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우리는 뭐 엽전이라서 할 수 없다 그런 국민 의식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뭐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한 그 대통령의 향수 그 후광 그런 것 때문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억울하시면 빨리 나오셔야 마땅하죠. 근데 지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 하고 그 나오시는 시기를 오히려 보수를 완전히 잘라버리게 하는 나오시게 하면 탄핵파하고 탄핵 찬성 반대파를 붙게 해가지고 아주 보수를 쫙 갈라지게 할 그런 교활한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또 잘못된 거고요. 나오시면은 보통 뭐
저기 지금 자유한국당에 62명은 힘들 거야 아마. 그렇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뭉쳐지니까 지금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보수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오심으로 해서 그분 중심으로 해서 다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좀 힘들어지긴 힘들어지죠. 근데 지금 그 나머지 근데 사람들 다 뭉쳐지는 그나마 이 제도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날려버리고 또 거기서 그것도 못하면은 정말 이거는 오합지졸이 돼서 아니 그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그 걱정은 드네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 지은 죄가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나오셔야죠. 당연히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아까 심지어는 이렇게 너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떠올랐는데 이런 얘기도 해도 될까요? 아니 대선 자주 이건 저 사람 미쳤나봐 그럴 생각인데 이 대통령 입을 막고 전직 대통령 입을 막고 꼼짝 못하게 해야 지네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어머 내가 미쳤나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도 진짜 들어요. 아니 많은 그 아스파트에 나오는 어르신들이 생각이 그래요. 사모님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저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또 모기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인터뷰까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나만 잘 산다고 생각하면 나만 잘 살려고 하면은 정말 나라도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양심에 의거해서 깨어나서 그렇게 우리나라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60명이 나온 게 아니고요. 30명. 갈게요. 감사합니다.